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의 몸에 있는 이 버튼을 딱 1분만 누르면 오늘 밤 8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통잠을 잘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약장수 같은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뇌의 전원을 끄는 이른바 안면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주무시던 분들이 이 스위치를 누르고 나서 기절하듯이 잠들었다거나 30년 만에 꿈도 안 꾸고 푹 잤다니어 놀라워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딱 1분만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밤 선생님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새벽 2시 혹은 3시쯤 마치 누가 깨우기라도 한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지는 현상을 겪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어져.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그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뇌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신호, 즉 SOS입니다. 주인님, 지금 몸속에 혈액이 부족해요. 심장이 멈출까봐 겁나서 강제로 깨웠어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불면증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과 시니어분들의 불면증은 원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잠이 처음에 안 오는 입면장애가 문제지만 70대 이후 어르신들의 불면증은 자다가 자꾸 깨는 수면 유지장애가 핵심입니다. 엔진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나 맞는 상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셨나요? 저녁엔 물 마시면 안 돼. 소금은 몸에 나쁘니까 싱겁게 먹어야지. 자기 전에 운동해서 몸을 피곤하게 해야지.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게 다 틀렸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선생님의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심장을 불안하게 해서 새벽마다 뇌를 각성시킨 주범이었습니다. 잠을 잘 자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잠을 쫓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단순히 지압법 하나만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 오해의 연결고리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이 지긋지긋한 밤의 전쟁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뒷부분에 제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하나 공개할 겁니다. 잠이 안 올 게 이곳을 꾹 누르면 거짓말처럼 뇌 스위치가 꺼지는 마법 같은 자리입니다. 누워서 딱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 바로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먼저 갖춰져야 할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지압만 하시면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효과는 하나도 못 보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이 이 순서를 무시하고 그저 좋다는 지압만 따라하다가 결국 효과 없다고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지압이 아니라 선생님의 피를 바꾸는 것입니다. 밤새 끈적해진 피를 다시 맑게 돌려놔야 지압을 했을 때 그 기운이 전신으로 돕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오늘 아침 선생님들이 눈 뜨자마자 했던 그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시원하게 드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요즘 건강 정보를 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셔야 피가 맑아지고 독소가 빠진다고 하니까 숙제하듯이 챙겨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물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소금은 독극물처럼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물은 다 남기고 반찬은 물에 씻어 드실 정도로 철저하게 저염식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걸 혈압을 잡는 건강 비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믿음이 오늘 밤 선생님을 또 깨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수분은 그냥 맹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물은 0.9%의 연분이 섞인 짭짤한 소금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에 소금기는 하나도 없는데 아침부터 맹물만 들이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 용어로는 저나트륨증이라고 합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는 것이죠. 우리 몸은 이 묽어진 피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물을 그대로 소변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야, 소금기도 없는 맹물은 필요 없다. 당장 내보내라. 하고 몸이 명령하는 겁니다.
마시는 족족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하수구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세포 입장에서는 여전히 목이 마른 상태, 즉 가짜 수분 섭취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물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이 전기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소금, 즉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맹물이 들어와서 남아있던 소금기마저 씻겨 내려가면 뇌의 전기 신호가 약해집니다. 신호가 안 접힌다. 비상이다. 뇌는 또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인이 물을 주긴 줬는데 잡을 힘이 없으니 탈수 상태라고 판단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뇌 속에 켜진 비상 스위치는 낮에는 활동하느라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 순간 다시 작동합니다. 잡아둔 물이 없으니 혈액량이 부족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전기 신호가 끊겨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뇌가 자꾸 깨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마신 맹물이 불면증의 주범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이 물을 내 몸에 가둬두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맹물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붓고 밤잠만 설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70대 몸에 딱 맞는 진짜 물 만드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하십니다. 물에 소금 타먹으라는 거구나. 알았어. 하고 지금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그냥 집에 있는 소금 아무거나 푹 퍼서 찬물에 휘저어 드시면 그건 약이 아니라 선생님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이라고 다 같은 소금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짠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체액과 똑같은 농도를 맞춘 0.9%의 생명수입니다. 이 황금 비율과 성분을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혈압만 오르고 위장만 버립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이 효과를 보셨던 진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금의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부엌 찬장에 있는 맛소금이나 꽃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순물을 벤답시고 미네랄까지 싹 다 깎아버린 99% 염화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이런 정제염이 몸에 들어오면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반드시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간수가 3년 이상 빠진 천일염이나 대나무통에 구운 죽염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댁에 히말라야 핑크솔트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자연소금에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혈압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 완충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립니다. 그래, 구운 소금이 좋아? 그럼 내가 집에서 프라이팬에 볶아 먹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가정집에는 소금을 볶을 때 나오는 유독가스를 빨아들이는 전문 환기시설이 없습니다. 소금이 고열에 타면서 다이옥신이나 아황산가스 같은 독성물질이 나옵니다. 집에서 소금 볶다가 그 연기 마시면 건강 챙기려다 폐가 다 망가집니다. 소금 아끼려다 폐질환 얻으시면 안 됩니다. 구운 소금은 시설이 갖춰진 것에서 전문가가 제대로 구운 것을 사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온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데 70대 몸에 찬물이 들어가는 순간 위장은 쪼그라들고 흡수율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 300ml, 즉 종이컵 2컵 정도 분량에 티스푼으로 딱 절반 정도의 소금을 섞으십시오. 이때 맛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닷물처럼 짜면 실패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오히려 쪼그라듭니다. 입에 머금었을 때 내 눈물 맛이랑 똑같네. 약간 간간하고 구수하네 하는 맛이 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병원에서 링거로 맞는 수액과 똑같은 0.9% 기적의 농도입니다. 이 농도여야만 몸이 거부감 없이 쭉쭉 빨아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들 실패하십니다. 숙제하듯이 단숨에 들이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다 나갑니다. 차를 마시듯이 입안에서 굴려가며 조금씩 아주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키기 전에 입안에서 가글을 한번 해주십시오.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입속 세균도 잡고 목의 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깨우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한 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나른할 때 한 잔, 이 2잔의 소금물이 밤새 말라비틀어진 선생님의 몸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이게 몸에 흡수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머리가 맑아집니다.
피가 끈적임 없이 돌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쿵쿵거리던 게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채웠으면 이제 그 물을 어디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물은 잘 드셔놓고 이 순환의 비밀을 몰라서 기껏 마신 물을 다리에 부종으로만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제 그 귀한 물을 뇌까지 끌어올리는 오후의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금물까지 잘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잠깐 선생님이 신고 계신 양말을 한번 보십시오. 양말을 살짝 내려서 발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양말 고무줄 자국이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선생님은 오늘 밤 100% 깨어납니다. 이 자국이 바로 낮 동안 마신 물이 갈 곳을 잃고 종아리에 고여 있다는 부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물만 마셨으니까 됐다고 안심하고 영상을 끄시는데 이 오후의 습관을 놓치시면 아까 드신 그 귀한 소금물이 밤에 전부 오줌으로 변해버립니다.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비싼 소금 타서 정성껏 마셨는데 그게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니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마신 물은 중력 때문에 무조건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 때 생깁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그 많은 물이 그제야 심장 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콩팥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피가 많아졌네. 홍수 났다. 빨리 물을 빼내라. 그래서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새벽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는 진짜 이유입니다. 방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낮에 내려간 물을 제때 올려주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당장 다리에 고인 그 물을 심장으로, 뇌로 쏘아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무를까요? 두드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마치 치약을 짜듯이 혈관을 꾹꾹 쥐어서 피와 물을 위로 뿜어 올려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혹시 무릎이 아파서 서 있는 게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의자에 앉아서 할 때 종아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가자미근이 자극돼서 펌프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내리지 마시고 3초를 버티십시오. 하나, 둘, 셋. 종아리가 뻐근하게 쥐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 툭 하고 내리십시오. 이걸 딱 20번만 해보십시오. 이 단순한 동작이 우리 몸의 펌프 스위치를 켭니다. 종아리가 뻐근해지면서 발끝에서부터 후끈한 열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리에 고여있던 차가운 물이 따뜻한 혈액이 되어 뇌까지 올라갑니다. 선생님들 중에 오후만 되면 이상하게 발이 시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펌프가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밤에 100% 다시 깹니다. 하지만 TV 보실 때나 설거지 하실 때 이 까치발 동작을 수시로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몰려서 나올 소변을 낮의 에너지로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물도 채웠고 그 물을 뇌까지 올려보냈습니다. 이제 몸은 잘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몸을 잘 만들어놔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잠들기 직전에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이 자기 전 습관적으로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마지막 관문에서 무너집니다. 이제 침실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저녁의 금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곧 제가 약속드렸던 그 기적의 수면 스위치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누워서 딱 1분, 발바닥의 이곳과 목 뒤의 이곳을 누르면 마치 퓨즈가 나가듯이 뇌 전원이 툭 꺼지고 기절하듯 잠들게 되는 비법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 지압을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프고 가슴이 쿵쾅거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무심코 하고 계신 이 행동 때문입니다. 이걸 멈추지 않고 스위치를 누르는 건 마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을 끄는 것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선생님, 지금 이 영상을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십니까? 설마 불 다 끈 캄캄한 방에서 이 스마트폰 불빛만 얼굴에 바짝 갖다 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선생님의 뇌는 지금 잘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뇌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팔팔 끓이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 파란 불빛,
즉 블루라이트는 뇌한테는 대낮의 태양과 똑같습니다. 특히 선생님, 나이가 들면 뇌 속의 송과체라는 기관이 쪼그라듭니다. 여기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60대가 넘어가면 20대 때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데 거기에 스마트폰 불빛까지 소화되면 남아있던 멜라토닌마저 다 말라버립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행동인 것이죠. 이렇게 뇌가 각성 상태로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라자라 하면서 지압을 해봤자 뇌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서 열이 더 오릅니다. 그러니 선생님, 지금 당장 그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으십시오. 화면은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자, 폰은 뒤집어 놓으셨습니까? 귀만 열어두셨습니까? 그럼 이제 지압을 시작할 텐데 잠깐만요. 스위치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끄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듯이 우리 뇌도 안전하게 끄려면 마지막 연료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새벽 3시에 뇌가 배고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선생님을 깨웁니다. 이걸 야간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부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수면제보다 좋고 보약보다 귀한 그 노란색 천연 수면 유도제를 딱 한 스푼만 먹고 오겠습니다. 자, 부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자기 전에 뭘 먹으라고? 속 더부룩하게? 아닙니다. 배를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뇌를 안심시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소변 때문이 아닌데도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면서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밤에도 일을 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느라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저녁을 너무 일찍 먹었거나 속 비운다고 굶고 주무시면 새벽 3시쯤 됐을 때 뇌가 배고프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비상이다. 혈당이 떨어졌다. 주인을 깨워서 밥을 먹여라.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분원해서 선생님을 강제로 깨우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자기 직전에 아주 약간의 천연당분을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찬장을 열어서 꿀을 꺼내십시오. 선생님, 꿀이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꿀은 화가 잔뜩 난 선생님의 뇌를 달래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우리가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미네랄과 비타민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쭉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행복 호르몬이 밤이 되면 잠을 재우는 멜라토닌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즉, 꿀 한 스푼이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잠을 오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마법을 부리는 것이죠. 하지만 선생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드시려는 그 꿀, 진짜 맞습니까? 혹시 벌한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설탕꿀은 아닙니까? 만약 그게 설탕 덩어리인 사양벌꿀이라면 지금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그냥 설탕 시럽입니다. 오히려 잠을 다 깨웁니다. 지금 당장 꿀병 뒤를 돌려서 깨알같이 적힌 성분표를 보십시오. 거기에 탄소 동위원소 B라는 말이 보이실 겁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딱 숫자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2.5. 이 숫자보다 숫자가 더 커야 합니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가야 진짜 꽃에서 따온 천연 벌꿀입니다. 만약 이 숫자가 마이너스 12 근처라면 그건 그냥 설탕물입니다. 과감하게 요리할 때나 쓰십시오. 우리가 자기 전에 먹어야 할 약은 진짜 꽃의 생명력이 담긴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특히 투명하고 달기만 한 아카시아 꿀보다는 색깔이 진하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밤꿀이 있다면 최고입니다. 밤꿀은 항산화 성분이 다른 꿀보다 10배나 많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밤새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까지 합니다. 이 귀한 꿀을 딱 티스푼으로 하나 혀 밑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위장에 부담 없이 1분 안에 뇌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짝꿍을 맞춰줘야 합니다. 꿀이 뇌 진정제라면 이것은 뇌를 재우는 천연 알약입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없으면 아몬드도 좋습니다. 호두 속에 가득 든 트립토판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견과류를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씹는 행위입니다. 오독오독 호두를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 속에 있는 편도체라는 불안 스위치가 꺼집니다. 씹는 리듬 자체가 뇌를 진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호두 반쪽 딱 2알만 꺼내서 꼭꼭 아주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압을 하기 전에 선생님과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약속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 꿀, 견과류 다 좋은 거지만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당뇨가 너무 심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밤꿀이라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꿀을 빼고 호두만 드시거나 따뜻한 물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평소 짜게 드시는 분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이미 몸속에 소금이 차고 넘치는데 소금물까지 더 드시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건 과감하게 빼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안전수치까지 확인했으니 마음 편하게 마지막 수면 스위치를 끌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침대 모서리에 편안하게 걸터 앉아 쉬십시오.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척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곳, 용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 내 봐라 하고 말해주면서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이제 베개를 베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우십시오. 누운 상태라면 두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부비부비 비벼주시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솔솔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에 있는 스위치를 끌 차례입니다. 딱 손가락 3개만 준비하십시오. 검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붙여서 펴십시오. 목 맨 아래쪽 가운데 쇄골뼈 사이에 움푹 파인 것에 검지를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그 옆으로 중지와 약지를 나란히 붙여서 올리십시오. 자, 3번째 손가락, 약지가 닿은 그 자리, 거기가 바로 화가 날 때마다 비상벨이 울리는 신경의 본거지입니다. 손가락이나 뭉툭한 연필 뒷부분으로 앞에서 뒤를 향해 수직으로 깊숙하게, 하지만 너무 세지 않게 1분 동안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내 몸에 맞는 연료를 채웠고 나쁜 습관은 버렸고 마지막으로 뇌 신경까지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생님의 편안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하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누구보다 묵묵히 하루를 채우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딱 이 4글자만 떠올려 보십시오. 편안한 마음.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 뇌는 깊은 잠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김태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무병장수하시고 자손들과 함께 평안하고 복된 나날 보내시길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